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베팅 논란되다. 안녕하세요. 담우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싱 대사의 발언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싱 대사의 발언을 성토하며 민주당이 중국에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맹폭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동시 조준하며 무참히 짓밟힌 국민적 자존심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추가로 김 대표는 틈만 나면 호국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비하에 급급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의 대사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두 손 모아 그의 오만불손한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상 담우아 뉴스였습니다. 경북 경산 한 신축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사망. 11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2년 된 신축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의 기둥이 부러지며 초등학생 한 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놀이터 CCTV에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있었으며 A군은 주변에 있다 철제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네에 깔렸다고 전해집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참변의 애도를 표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낡은 놀이터 시설도 아닌 상황에서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데 대해서 부실 시공인지 철제 기둥의 강도가 정상인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 여러 차례 시공사 측에 보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 또는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요즘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부실 공사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담우아 뉴스였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피해자 보복 두렵다 흐느껴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야간 외출 금지 및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로 부과했으며 저번 1심 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8년 더 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가장 큰 이유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등에서 가해자 A씨의 DNA 등이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과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B씨가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B씨가 많은 피를 흘리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A씨는 7분가량 머물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공격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고 실제 B씨는 상해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런 공격은 성폭력 범죄를 쉽게 실행하기 위해 B씨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B씨 청바지 안쪽 허리밴드와 넓적다리 등 위치에서 A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된 것에 대해 폭행이나 B씨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행동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라며 바지는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형태이고 A씨 말고 다른 인물이 B씨 옷을 벗겼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B씨는 흐느끼며 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지은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B씨 측 변호인인 남원호 로펌 빈센트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가 뒤늦게라도 인정돼 다행이지만 양형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사실 중대함 등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마다 다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헌법 소원 등을 고민하겠다고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전신마비를 가장해 억대 보험금을 챙기려던 일가족. CCTV에 덜미 잡혀 전신마비를 가장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뒤 12억 9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더 청구하려던 일가족이 CCTV에 멀쩡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혀 12일 이날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오른팔 통증을 겪는 아들 A씨와 모의하여 전신마비를 가장한 후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A씨 등 가족들은 이 진단서로 보험사 두 곳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아내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 또 보험금 12억 9천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A씨는 2016년 3월 같은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수령받은 후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거짓 통증을 주장하여 같은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A씨의 부친과 A씨의 누나도 합세해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해 범행을 공모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A씨와 그의 가족들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 또는 거짓 진술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보험사 직원의 눈썰미 덕분에 이들의 범행은 꼬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4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에 근무하는 이 직원은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의심한 끝에 경찰에 진정을 넣게 되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약 7개월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CCTV 등과 스마트폰 통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행은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팀 직원이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이 찍힌 CCTV 화면 증거물을 내놓자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 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 사기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지상파 드라마 오늘의 웹툰과 찬란한 내 인생 등에 출연한 배우 진예솔 씨가 12일 오후 11시경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진 씨는 오후 10시 30분쯤 만취 상태에서 서울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다 두 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강동구 고덕동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든 진 씨를 발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고 동승자도 없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무리를 빚은 진 씨는 이날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공인으로서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며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 씨의 소속사 DI 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진예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기쁨 조나 해라. 교사를 아프게 하는 교원평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돼 해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항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을 악용하여 교사한테 다소 부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항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교사의 신체 일부를 언급해 노골적인 성희롱, 언어폭력 등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생은 서술형 문항에서 2명의 교사에게 기쁨조나 해라 등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 등으로 피해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여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 및 특수기호 섞인 금칙어 또한 가릴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담호아 뉴스였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생각나. 논란의 대전 폭행 사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딸 B양이 지난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성인 남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B양은 친구들이 편의점에 간 사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때 옆 테이블 남성이 B양에게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으며 이 남성 일행이 B양과 친구들을 의자와 발로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입술 위 살점이 떨어져 나가 15바늘을 꿰맸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B양의 친구들도 머리와 복부를 심하게 맞아 퉁퉁 부은 상태라고 하며 작성자 A씨는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난다며 폭행 영상을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관련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CCTV상 관련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시비가 있어 보여 관련자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녀 2명도 억울하다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담호아 뉴스였습니다. 중국, 야당 의원들에게 하나의 중국 언급. 중국 당국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조공 외교라고 비판하자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 대부분은 우리 기업을 위한 경제 교류로 채워졌다고 반박했습니다. 14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를 사장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순례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밝힌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회동에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중국의 주장에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 부인하지 않는 데다 이번 방중은 외교안보 현안보다 경제 교류에 초점을 맞춘 일정으로 채웠다는 것이 방중 의원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중국 당국자가 의례적으로 한 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일정의 99%는 한중 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방중 전에 정재호 주중대사와 전화통화를 해서 외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고 정 대사도 고마워하며 일정에 협력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방중 의원들은 15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중 취지와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 담호아 뉴스였습니다. 머리채 잡고 얼굴 발길질 충격 영상 공개돼. 충남 태안에서 동급생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여중생 3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동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법원에 따르면 A양 등 여중생 3명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B양의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해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공유된 영상에서 A양은 B양이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얼굴 부분에 발길질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었으며 옆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지켜만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A양 등의 폭행으로 코뼈와 안아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한때 태안에서 함께 어울려 놀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다섯 개 종목 하한가 의혹으로 주식카페 운영자 주거지 압수수색.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의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한가까지 급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받는 주식투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강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 또한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 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박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14일 급작스럽게 한가로 추락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강 씨는 평소 증시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중심으로 배당 확대 및 경영 참여 등 소액 주주 운동을 표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하여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강 씨는 자신의 주가 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고 함과 동시에 이번 하한가는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두꺼운 겨울 이불을 얼굴에 생후 17일 아기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20대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후 퇴원 보름여 만인 2월 2일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도 아기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유산을 시도하려다 출산한 후 아이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해 범행한 것으로 밝혔으며 A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기는 저산소성 허유성 뇌병증으로 사망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고의적인 살인 등 여러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생각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약국 진열장에 몰카 설치해 여성 치마 속 몰래 찍은 약사. 서울의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의 약국 진열장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40대 약사가 현행법으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경찰에 20대 여성 B씨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B씨는 불안감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약국 진열장에 숨겨진 촬영 중인 스마트폰을 찾아낸 것으로 밝혔습니다. 1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약사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 삭제 폴더 함 등에서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 10수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A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강남 유명 클럽에서 마약류 유통한 클럽 MD 투약자 무더기로 검거하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클럽 MD와 이를 받아 투약한 단골 손님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7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는 영업직원인 클럽 MD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유명 클럽 4곳에서 손님들에게 마약류인 케타민과 엑스타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가 주류를 주문하는 B씨 등에게 VIP 대접을 하며 좋은 좌석으로 안내하는 등 각종 편의와 더불어 마약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 등은 한 병에 1,200만원 상당의 샴페인을 주문하는 등 하루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소비했는데 A씨 등은 이처럼 값비싼 술을 시키는 손님에게는 서비스 차원에서 마약류를 공짜로 건네기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651g, 엑스터시 126정 등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 및 범죄 수익금 5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량이 많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비교적 혐의가 무거운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 중 구속된 B씨의 경우 자신에게 마약류를 공급해 주던 A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태국에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속옷에 은닉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갑자기 여왕 얘기를. 바이든 또 말실수 논란. 여러 차례의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논란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코네티컷주 웨스트 하트퍼트의 하트퍼트 대학에서 열린 총기 규제 개혁 관련 행사에서 약 30분간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으로 매일 미국에서 빌어먹을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한 뒤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설을 마치면서 알겠습니까? 여왕에게 신의 가오르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SNS 등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해 9월 서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장례식까지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찰스 3세 국왕이 자리를 이어받아 현재는 여왕으로 지칭할 만한 인물이 없으며 이런 상황에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잦은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고 그때마다 야권에서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도 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엄마 벌 받지 않았으면 6살 아들 청소기로 맞아 피멍 났는데도 15일 대구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방해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 관찰도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에서 4월 아들 B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3에서 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 등으로 B군을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15일에는 한 버스 정류장 앞 길거리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밀어 버스 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있고 이 같은 모습을 본 같은 아파트 주민이나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일도 4차례나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단순히 훈육 차원이었다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자주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티어 축제 경찰 대응 비판 대구청장 책임 묻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공무원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퀴어 축제가 열리는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아침에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 그랬으면 트럭도 못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과 사전에 수차례 협의했는데 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퀴어 축제에 대비해 오전 7시부터 기동대 20개 중대 1,300여 명과 교통경찰 일반 직원 200여 명, 시청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560m 거리에 한데 모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 축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불법 점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 축제를 못하게 막는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한국, 미국, 과연 어디로?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절차 시작.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한국과 미국이 신청해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16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에서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도피 11개월째인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테라 루나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거의 동시에 신병 인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놓고 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으며 재판부가 송환국을 어디로 결정하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오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뒤에야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교사가 아들을 폭행 주장. 증거 없다 결과에 휘발유 뿌린 50대.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 시도를 하고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19일 춘천의 고등학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흡연 관련해 다수 학생 생활지도 중 관련 없는 학생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A씨의 자녀인 B학생은 C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접수한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13일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지난 16일 춘천교육지원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춘천시 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이끌고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A씨는 경찰관 5명에게까지도 휘발유를 뿌리기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가슴 답답해 호소. 세부발 제주항공서 승객도 출입문 개방 시도 앞질. 필리핀 세부에서 돌아오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세븐시 1406편에서 젊은 남성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 737로 당시 비행기 안에는 1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종은 이륙호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로 되어 있는데 당시 항공기 고도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실제로 출입문이 열리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승객 A씨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직후부터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며 승무원이 이상하다고 느껴 불편한지를 묻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혀 승무원 자리와 가까운 비상구 앞자리인 1시 좌석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륙 1시간 만에 탑승구 쪽으로 이동하고 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승무원들이 막아서는 등 저지하다 이상 행동이 심해지자 결국 결박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착륙 3시간 전 A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로 원시 좌석에 구금되며 올가미 형포승줄과 타이랩으로 결박된 A씨는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됐습니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승객 이동 조치 후 상태 확인을 위해 면담을 진행했으나 비정상적인 언행과 행동을 지속해 승무원 및 승객의 도움을 받아 구금 절차가 진행됐다며 착륙 3시간 이전부터 좌석에 구금된 이후 특이사항은 없었고 신속한 조치로 인적, 물적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윤 대통령 수능 관련 발언에 민주당 교육 참사.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주장일 뿐더러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며 그런데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올해 초 킬러 문항 삭제한다는 2024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며 기본계획과 반대되는 문제 출제가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문제라며 공교육 과정에서 취급을 안 하니 결국 사교육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얘기했고 벌써 올해 초에 킬러 문항 삭제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교육계 내부의 대통령 국정 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킬러 문항 삭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정유정 돌려차기남. 택시 기사는 트라우마 시달리기까지.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에게 수감된 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유정의 일주일간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이 사진은 정유정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구치소의 2023년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이며 해당 차림표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차림표에 따르면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배식이 되고 부식물은 쇠고기, 떡국, 짜장, 돈가스, 모닝빵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빙과류, 음료 등 간식거리도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정유정은 독거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독거실에 머물면 취침, 식사 등 일상생활을 다른 수용자들과 떨어져서 하게 되고 일정한 자유시간과 운동시간 등은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부여됩니다. 이 식단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자 살 때보다 잘 먹고 외롭지도 않아서 인생 즐기고 있겠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감옥이 아닌 자취방인 것 같다, 우리 집 집밥보다 더 잘 나온다, 토요일엔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저러니 국립호텔 소리가 나온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평온한 식생활을 보장받는 정유정과 달리 정유정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택시기사 A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의 기사이며 당시 A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에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곳 부산구치소에는 정유정뿐만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B씨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인 B씨가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서울 응암동서 30대 남자 부친 살해 후 방화. 극단적 선택.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9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병원에 도착 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은 A씨가 사는 4층 집 창문을 통해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을 발견했습니다. 부친 몸 여러 곳에는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최초 발화 시점과 부친 몸의 상처 등을 통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A씨는 다리가 불편해 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PT 지각설 반박. 행사장 일찍 가서 대기, 늦었단 것 말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72차 총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연설에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1일 파리 현지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일찍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고, 앞서 일부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PT 연설에 지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버 이선생 칼럼은 사우디의 PT가 끝나고 윤 대통령의 입장까지 시간이 뜬다는 이유로 장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데 당황한 진행자 비상 상황 등의 자막을 넣어 윤 대통령의 지각을 기정사실로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입장 전 오프닝 영상이 재생됐다가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세션이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3시 26분이 돼서야 개최됐다며 그 즈음에 사우디 PT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시간 이전에 대통령님은 일행과 함께 와서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늦었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사우디가 30분 PT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사무총장이 기술 체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영상이 잘못 틀어지자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울러 각 나라별 PT 사이에 약 5분간 휴식 시간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런데도 일부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지각해 사무총장이 당황한 것처럼 자막을 입혀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PT는 완벽했다.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며 외신의 평가도 그렇게 나온 것 같다. 일부 국내 선동 세력이 본질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전혀 사실도 다른 왜곡된 정보를 흘리면서 곁가지로 비판하는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육아 힘들다며 생어 사심일 아들 던져 죽게 한 20대 엄마.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20대 A씨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아기 머리에서 토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으며 아기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냉장고서 발견된 생후 1일 아기 시신 국과수 사인 불명.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이구나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영아의 친모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거주 중인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한 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냉장고에 있던 영아 시신 두구에 대해 국과수의 부검 의뢰를 진행했으며 1차 구두 소견으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에서 2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우려의 소금 품귀 현상. 천일염 품절 대란 이어져. 최근 전국 각지의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20kg 포대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자재마트에는 천일염은 1인 1개만 구입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출입문 앞에 붙어 있을 정도고 매대에도 일부 소량 제품만 남아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kg 한 포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사는 것보단 지금 사둬야 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자영업자 역시 도매업자들을 중심으로 소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격이 많이 비싸졌지만 미리 구매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천일염 가격은 급격히 올랐으며 전남 신안 지역 천일염 생산업계에 따르면 천일염 20kg짜리 한 포대 산지 가격은 지난 4월 초 14,000원대였지만 현재 23,000원대까지 오르며 7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균 소매 가격은 현재 57,840원으로 지난달 32일 31,540원보다 약 83% 올랐습니다. 정부는 소금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생산량 감소와 장마철 대비 출하 물량 조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전남 신안 천일염 저장시설을 방문해 천일염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매점 매석,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하며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검사도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검사하고 천일염을 유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 진행해. 홍준표 대구시장 보복수사 반발.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대 홍보미디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다수 게시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했으며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무원 등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경찰이 3년 뒤에나 있을 대선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며 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었다며 어떻게 막연한 추측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라고 했으며 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 공무원들 상대로 직무집행을 억압하더니 보복 수사까지라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대구경찰의 시청 출입을 일절 그만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퀴어 축제 충돌 갈등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퀴어 축제 전날인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압수수색 준비 후 영장 기한 내에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을 상대로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라는 성명도 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7,300톤 압력 잠수정, 수압 못 견디고 찌그러져 내파 추정. 이날 미국 해양경비대는 111년 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잠수정 잔해물을 발견했다며 바닷속에서 잠수정의 압력을 관리하는 압력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파로 인해 산산조각난 잔해가 해저 곳곳에 흩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잠수정 꼬리 부분의 원통형 구조물과 착륙 프레임 등 선체 조각들을 살펴보면 선실 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내파 양상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즉 잠수정 박심의 엄청난 수압을 기체가 견디지 못해 사고에 이르렀고 이어 탑승자 5명도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의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것이지만 그런 전망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해에서 탑승자 5명의 시신을 회수하는 일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어 해양경비대가 음파 추적기가 달린 부표를 바다에 띄웠는데도 폭음이 감지되지 않은 걸 보면 수색 작업 이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해양경비대는 잔해 발견 현장인 해수면 아래 3km 지점에 원격 수중 탐사 장비를 남겨놓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탄은 지난 18일 오전 8시 잠수를 시작했으며 1시간 45분 지난 오전 9시 45분쯤 연락이 끊기며 해양경비대는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5분쯤 문제 통보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CEO 스톡턴 러시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겸 탐험가 해미시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포랑니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슬레만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잠수정 투어는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관광 상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갈등 고조. 홍준표 경찰이 시 보조금 자료 요구. 미치지 않고서야. 대구시를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이번에는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내용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며 가짜라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 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범죄 수사는 안 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아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며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과 대구시청 직원을 겨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며 격분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말했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4살 딸아이의 엄마 욕시킨 아빠. 24일 4살배기 어린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도록 강요한 아빠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비양과 둘째 딸 시양 등 두 딸에게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이 욕설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또 비양이 동생 시양을 뒤에서 안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두 딸의 엉덩이를 쳤으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비양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비양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자 A씨는 비양에게 또다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거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담당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의 이혼이 확정됐으며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돼 A씨가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파리 지하철역 사망자 유족 분통 한국에서 기다리라고만 해. 한국인 여행객이 지난 현지 시각으로 13일 프랑스 파리 지하철 역사선로에서 전기에 감전돼 사망한 가운데 시신 인례 등의 절차가 열흘 넘게 지연되면서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4일 유족 측에 따르면 파리 지하철 역사선로에서 사망한 A씨의 유해 수습이나 DNA, 대조 등 기초적인 신원 확인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 측은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지연 이유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대사관 측에서는 프랑스 수사당국이 먼저 결론을 내줘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직접 간다고 해도 와도 소용이 없다고 해서 계속 한국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답답해서 한국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라며 종결을 지어줘야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든 말든 할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심지어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의 의견으로 유족은 A씨가 스스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다는 현지 경찰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 다시 대사관을 통해 CCTV 화면을 요청했지만 대사관 측에선 경찰에 면담 신청을 했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A씨가 사망한 당시의 CCTV를 확인했으며 A씨 사건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수사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대사관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쯤 유족의 시신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중앙선 넘은 무면허 음주 트럭에 확 남편 숨지고 아내 중상. 전북 완주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2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완주 경천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1톤짜리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달리던 60대 남편 B씨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내에 탑승한 B씨가 크게 다쳤으며 이후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씨의 아내도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음주 여부 등도 포함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피자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 요구한 손님, 실상은 사진 도용. 피자집의 한 고객이 주문한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4년 전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머리카락 나왔다고 사진 보내면서 환불 요청한 손님이 있다며 피자 도우 가장자리에 머리카락이 박혀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보내준 사진은 우리 가게에서 배달한 피자에서 나올 수 없는 사진이라며 손님이 보내준 사진은 골드에 찌고 가게에서 보낸 피자는 에그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에게 배달한 피자와 사진 속 피자 도우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어 회수한 피자에서도 머리카락이 발견된 빵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고객과 통화 시도 중이나 절대 통화는 안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이 수년 전 작성된 개인 블로그 글을 캡처해 같은 사진 아니냐며 댓글로 공유했으며 A씨가 고객에게서 받았다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누리꾼이 공유한 이 블로그는 지난 2019년 9월 한 피자 체인점에서 피자를 먹다가 머리카락을 발견했고 당시 응대한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린 것 이었습니다. 문제의 고객은 이 사진을 무단 도용해 환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출처가 확인되자 A씨는 소갈이하고 억울해하면서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남겼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당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훔친 차 몰다 사고. 훔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보행자 행세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 40분쯤 제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차를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km 정도 차를 몬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보행자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사고 전 차량을 훔치고 면허도 없이 차를 몬 장면을 포착했으며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자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SNS 사생활 폭로 논란글 작성자 고소.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은 폭로글 작성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황의조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황의조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폭로 글 자체도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황의조 측에선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그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 대리인은 영상과 관련한 2차 피해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 사생활에 심각하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유포 등 관련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SNS를 통한 영상 매매 등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폐쇄된 북한 유튜브와 비슷한 유사 채널이 다시 등장하다. 유튜브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3개를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계정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28일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르알파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유튜브 계정에서 최근 폐쇄된 북한 관련 채널 송아가 북한의 과학기술 전당을 소개하는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이 영상 외에도 북한 호화 물놀이장, 문수 물놀이장을 소개하는 영상 등 게시물 10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튜브는 앞서 북한 관련 채널 3개 중 하나인 송하의 계정을 강제 해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같은 내용의 영상이 올라온 것은 누군가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기존 계정에 있던 동영상을 그대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의 소개란에는 채널 운영자는 수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11세 송하라고 적혀 있었으며 평양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채널의 메인 사진도 기존 송하 계정과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튜브 주소도 기존 송하 계정에서 마지막 한 글자만 새로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 소속 IB 최대 언론 담당은 르알파에 이 채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 계정 역시 강제로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음주운전자 형 너무 무겁다 항소하자 재판부가 형량 2배 늘려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2배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00m가량을 운전해서 법원에 판결받았으나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4%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의 4배에 달했던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형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 따돌림에 다같이 죽으려 양화동 직장 방화범 체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오후 8시 10분 서울 신길동 자택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곳 직원인 B씨와 C씨가 각각 일에서의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도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테이너에 붙은 불은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방화로 동료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